빰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밤 바라라라라라람 바라밤 빰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밤 바람바람 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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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바라밤 바라밤 빰. 오랜만입니다. 도서관을 통째로 주인장 홍윤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영상 올리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이것저것 수정해서 청소도 하고 나름대로 스튜디오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괜찮은 조명도 찾으려고 했지만 아직 조명은 못 찾았고요. 시키긴 했는데 조명 부분은 조금 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스튜디오 정리 부분인데 저도 최대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가 방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저희 집에서 창고로 쓰던 곳이라서 여기 있는 물건을 딱히 어디로 옮길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난감합니다. 사실 여기 막 옷들 같은 거 쌓여 있거든요. 모자 같은 거 이런 거 쌓여 있어가지고 이 모자 어디 버려요? 버릴 데가 없어. 놔둘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공간 정리 부분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일주일 안으로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좀 더 괜찮은 스튜디오가 될 수 있도록 스튜디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적어왔거든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이제 목소리 톤 피드백을 주신 윤정이랑 잉크팬더님, 그 다음에 쪽지 보내주신 봄봄님. 왜 발음을 봄봄이 더 예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친절하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 우리 블리보나님이랑 제이안님, 그 다음에 소피아님 민무늬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클로에님, 제 사투리 잡아내지 마세요. 변태도 아니고 왜 이래. 자, 이제 그러면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목은 카잔 차키스의 무비, 자유로운 공허한 개념에 대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밑에 첨부된 제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우선 대학교에서 철학 전공 기초 시간에 이제 새내기들이 보통 받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은 이제 되게 막막하죠. 왜냐하면 새내기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합쳐서 6년 동안 이제 오지선다형 노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 크게 막 스크립트도 하나 없고 예문도 하나 없이 그냥 자유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큰 질문을 받게 되면은 멘탈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 자유를 검색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죠. 왜냐하면 요즘 좀 시대가 안 좋아서 대학생들도 학점을 학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좀 자유에 관련된 서적을 찾아보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검색하다 보면은 이제 도서 그 전자 시스템에 자유라고 검색하면은 1번 글로 이런 게 떠요. 1번이나 2번쯤에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나옵니다. 사이토 주니치라는 일본 정치학자가 적은 소설이 아니라 철학서인데 이제 제목부터가 내가 원하는 딱 정답을 알려줄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딱 뽑아가지고 읽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럼 그 책은 정치 전문서입니다. 정치 철학 전문서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 이사야 벌린부터 시작해서 한나 아렌트, 푸코까지 쭉 훑으면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본격 철학서죠. 그래서 이거를 새내기가 읽으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의. 그래서 읽다가 멘탈 붕괴되죠. 그럼 세 번째 대안으로 뭘 하게 되냐면 철학사를 읽게 됩니다. 버트런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아니면 열린 책들에서 나온 소크라테스부터 포스트 모더니즘까지라고 하는 그 역시도 철학사예요. 그 굵직한 철학사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철학사를 펼치면은 각
시대별로 철학자들이 쭉 나열되고 그 철학자들이 말한 주요 개념들이 있는데 그 주요 개념들 중에 자유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철학자들마다 자유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다. 이제 그럼 이제 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어쨌거나 시험은 쳐야 되기 때문에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답하기 위해서 도대체 몇 명의 철학자의 견해를 제시해야 되는 거야? 한 3명? 4명? 한 2명 딱 집어가지고 비교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족보가 돌죠. 칸트 자유개념 요약했더니 A를 받았다. 뭐 A0를 받았다. 이런 얘기 돌아서 이제 칸트 개념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됩니다. 물론 그 강의실에 있는 40명 전부 다 칸트 얘기를 적을 거기 때문에 칸트 얘기를 적어버리면 경쟁력이 없죠. 그래서 다들 칸트 얘기를 적고 이제 B풀이나 C풀을 받게 되는 그런 철학과의 표준적인 생리랄까요? 새내기가 받게 되는 뭐 여하간 그런 질문입니다.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그렇다면 다시 이제 맥락으로 돌아와서요. 자유란 무엇인가? 사실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일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을 하려고 하면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니까 거기에 충실해서 일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쓰이지 않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지하철 타고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다 저녁 먹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음악 듣고 게임하고 책 읽고 글 쓰고 기타 등등. 여러분 이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자유란 무엇인가 혹은 자유란 문장 자체를 사용하십니까?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일상적인 언어에 가깝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란 말을 아예 안 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자유란 말을 쓰되 이제 쓰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죠. 무슨 조건이 붙냐면은 예시를 들면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이를테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가 열렸다 생각해 봅시다. 그 콘서트에 가고 싶은데 이틀 뒤에 토익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갈 수 없죠. 토익을 자꾸 전념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 이제 내가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유라는 개념은 욕망에 선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망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지 자유가 있고 욕망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욕망이 좌절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 같은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식의 얘기는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 우리 차원에서 실제 차원에서는 욕망과 자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이 쓰죠. 근데 굳이 이제 일상 용법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자유란 문장은 욕망이 좌절됐을 때 보통 쓰인다는 거죠. 반대로 욕망이 충족됐을 때는 자유란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충족되고 있는데 뭐 자유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를테면은 자유하면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샤르트르, 실존주의 거두죠. 그 샤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중요한 저작이죠. 이 저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또한 그에게 주어져야 할 대답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네는 자유롭네. 그러니 선택하게, 즉 발명하게라는 대답 말입니다. 그 어떤 일반적인 도덕도 여러분에게 선택해야 할 것을 지시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는 결코 징표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선언을 한 거죠, 샤르트르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맥락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좌절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죠. 개념이죠.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 샤르트르의 자유선언은 굉장히 가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는 막 모든 책임이나 어떤 속박 혹은 구속과 관련된 선언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샤르트르의 저작을 읽으면 자유나 낭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전부 다 뭐 자기 기만 혹은 내가 구속돼 있고
소외되어 있는 거에 대한 진짜 집요한 분석을 합니다. 샤르트르 책에서. 그리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지금 따라온 맥락을 따라가자면 다시 보험 궤도로 돌아와서 자유에 대한 얘기는 공회적인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다른 예시로도 충분히 예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자유 얘기를 하면은 보통 해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방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구속되어 있어야 되죠. 그럼 구속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욕망이 있었는데 권력자가 그 욕망이 불순하다 생각해가지고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면은 나는 내 욕망을 침해받게 되고 그럼 이제 내 자유가 침해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있고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백과사전에 자유, 그러니까 프리덤을 검색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요약하자면 무제약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좀 이상한 정의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무제약성이라 했을 때 여러분 실제로 완전히 아무 제약도 없는 상태가 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자연적 인과법칙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 우리 일상을 생각했을 때 보통 우리가 살면서 11시간 정도를 하루에 11시간 정도를 광고에 노출된다고 하거든요.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가 마음에 들고 이게 좋은 것 같고 이런 모든 취사 선택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자유롭지 않죠. 영향을 받고 일상에 던져져 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강제하고 유도하는 수많은 기제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 한 번도 무제약적 조건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제약성이라고 하는 거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혹은 이제 사고 실험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무제약성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만약 여러분 자유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무제약성으로서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은 사실은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제약성 같은 건 없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없는 것 따라서 불가능하죠. 그리고 불가능한 거를 추구한다는 것은 허무하죠. 그래서 딱히 욕망하는 바가 없는데도 해방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공허로 연결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욕망하는 바가 없는데도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욕망하는 바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허무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제약성으로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가능으로 기결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룰 수 없는 욕망이지 않습니까? 무제약성은 창출이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소망에 대한 욕망, 바람은 자살 사유이기도 하죠. 그걸 간절히 원하는데 절대 이룰 수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자유를 위한 자유? 그러니까 자유 자체를 지상화시켜서 추구하는 태도의 어떤 근저, 가장 밑바닥에는 죽음 충동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한 의지죠. 죽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 비슷한 자유 개념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 동양에서 석가모니. 이제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는 모든 욕망을 다 지워버려야 한다. 이런 식의 해탈론을 얘기했죠, 석가모니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다 현대적인 판본으로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도달했던 지점이 바로 이런 식의 자유입니다. 이 친구가 죽으면서 이런 묘비명을 남겼거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요? 전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딱히 원하는 것도 모르겠고 솔직히 딱히 원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연하게 해방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욕망에 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상태로 흘러가는 그 허무 속에 있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이 계속 지속돼서 결국 나는 아무런 열정도 쏟지 못하고 뭔가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공허한 이 상태로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그냥 지금 상태를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그런 말 하고 싶었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총총.